여섯 번째 물건입니다. 이것도 보면 울산광역시 울주군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울산에 계신 분들로서는 투자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적극 권유하는 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입찰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감정 가격이 얼마였죠? 7억인데 5억 6,600만 원에 시작을 해서 가격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2억 7,700까지 떨어졌는데 누군지 몰라도 여기에 낙찰을 받았다가 불허가가 나서 다시 시작을 해서 다시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불허가가 났는데 여기 보면 9억 8천에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9억 8천에 시작했는데 이게 불허가가 나고 뗀 것이 뭐냐면 공유물 분할 신청을 했는데 토지의 공유물 분할 지분권자와 건물의 지분권자가 달라요. 근데 한 사람이 건물의 지분도 갖고 있고 토지의 지분도 갖고 있는 사람이 건물과 토지를 전부 다 같이 엮어서 공유를 분할하자고 소송을 내서 그걸 받아들여서 했다가 제가 보니까 건물의 지분권자와 토지의 지분권자가 다르니까 불허가를 냈고 건물과 토지 지분이 다르다 보니까 건물은 빼고 토지만 지금 다시 공유물 분할로 나오겠다 보니까 감정가의 70%로 돼갖고 불허가 나서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38%까지 36%까지 떨어졌고 이렇게 돼서 건물도 우리가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어디에 있냐면은 대학교 정문 바로 앞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 건물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토지가 이렇게 여러 명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 여기 누구도 있냐면은 여기 김 누구도 있죠. 김동 누구라고도 있는 사람이 이렇게도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사장님 여기 같이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난 성함이 같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건물은 보면 하나, 둘, 셋, 4명밖에 없죠. 건물은 4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땅은 뭐죠? 10명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냈죠. 여기 건물과 땅을 같이 다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같이 경매를 집어넣는데 허가가 났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건물 지분권자와 토지 지분권자가 다르다 보니까 불허가를 내놓고 그 다음에 건물은 매각 제외로 놓은 건데 토지 지분권자가 건물 지분권자하고 같아요. 같은데 등기를 정리를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시게끔 되면 땅은 보게끔 되면 12분의 1 이렇게 있죠. 4도 있지만 12분의 1도 있죠. 12분의 1이 있다는 얘기는 지분권자에 있던 분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했기 때문에 12분의 1이 된 거예요. 12분의 4가. 근데 여기에 보면 건물은 전부 다 9분의 2, 9분의 1, 9분의 2, 9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걸 이렇게 상속을 받았다가 이게 상속받은 사람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다시 상속을 한 것은 땅은 다시 상속을 했고 이거는 상속을 안 해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 그래서 달라진 것 같다 보니까 이것은 애초에 처음서부터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같았기 때문에 법정 이상권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정 이상권이 있습니다. 자,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 여기 보면 1층 누구 이렇게 돼갖고 여기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자 여기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건물이 있고 여기 앞에 뭐가 있다면 여기 하천이 있죠.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있고 자 그런데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여기가 보면 뭐가 있죠? 창의관, 이영성 기념관 여기 보면 준해보건대학교, 이화관, 주차장, 홍익관, 주차장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예요? 대학입니다. 대학이고 그 대학 앞에 뭐가 있죠? 하천이 흐르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들어와서 다리 건너면 대학이고 다리 건너기 전에 왼쪽에 있는 것이 우리 경매물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다리가 이렇게 있죠. 다리가 있는데 우리가 낙찰 받는 것은 이 땅이고 여기 보면 춘해보건대학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입구 우측에 있는 건물이 있는 땅만 경매로 나왔고 건물은 매각 지었는데 법정 세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보면
땅 가격이 얼마였었죠? 감정 가격이요? 원래 땅 감정 가격이 얼마였었냐면은 얼마였었죠? 7억 5천인데 건물을 매각 죄되다 보니까 5억 6천6백만 원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법정 상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뭘 청구하려면 지료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지료를 청구했을 때 여기에 주인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건물 주인이 땅을 사겠다든지 협상을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상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무도 이 땅의 건물의 주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료를 달라고 하면 법정 상권이 있다 못하고 대응도 하고 아마 판결이 그대로 나오면 그 지료를 가지고 건물만 따로 또 경매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상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지료를 가지고 같이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건물과 땅을 하나로 우리가 만들어서 한다면 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월세를 주거나 뭐 할 때 전혀 문제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학이 없어진다면 모를까? 대학이 있을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는가 보는데, 제가 이렇게 좋은 위치에 이런 건물이 문제가 된 것은 상속을 받은 사람들끼리 다툼이 있어갖고 어느 누구도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경매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마켓하고 푸드하우스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학생들을 유지해서 커피도 팔고 뭐 간단하게 음식도 먹을 수 있게끔 하고 뭐 이런 거를 만들어 놨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앞에 보면 하천이 있고, 그러니까 이 다리를 건너가면 대학이고 다리 건너가기 전에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 있는 건물이라고 근린 생활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저는 한번 해볼만 하다고 보는 거예요. 해볼만 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7번째 보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덕이동의 답이 27억짜리가 6억 6천5백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일단은 이거를 아무것도 안 보고 경운기만 일단 들어갈 수 있으면 농지연금으로 투자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연금으로 투자하기에는 땅이 너무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떨어졌나? 한만 봐도 그 예전 같았으면 이런 땅이 이렇게까지 떨어지지 않을 텐데 27억짜리가 감정 가격이 좀 그 뭐 많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19억까지는 됐을 거예요. 아마 27억까지는 안 가도. 그럼 19억짜리가 지금 6억 6천까지만 떨어졌다 그래도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이라고 보는 건데, 자, 한번 권리 분석을 한번 우리가 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땅이 길쭉하죠. 여기 보면 노란 것이 있죠. 이 노란 것이 현황 도로가 아니고 실질적인 도로입니다. 도로가 여기 보시게끔 도로가 두 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국유지 도로고 하나는 여기서 건물을 질 때에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건축선 후퇴를 하면서 건축허가를 내줘도 건축선 후퇴로 해갖고 도로가 넓혀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안에 보면 여기까지 있어서 여기 안에도 여기도 보면 뭘로 돼 있죠? 대지로 돼 있죠. 그럼 제가 이걸 봤을 때에 여기까지 도로가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자르게 파서 이쪽으로 진입도로를 만들 수도 있고, 이거는 이대로 따라서 둘로 분할을 해도 아무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이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찰에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두 분이 같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 일단은 분할을 해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는 분할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둘이서 같이 들어가서 공유물 분할로 해서 그냥 잘라버리는 겁니다. 여기 도로가 있죠. 여기 보면 도로가 있는데 누구로 돼 있죠? 보면 국유지로 돼 있죠. 지목이 도로로 돼 있죠. 근데 여기 앞에도 여기도 보면 또 도로로 돼 있습니다. 여기도 도로가 돼 있는데 이거는 여기다가 건물을 질 때 이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도로 폭이 좁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막다른 골목길은 도로의 폭이 6m가 돼야 되거든요. 6m의 도로가 돼야 되는데 도로의 중심선에서부터 맨 끝에까지 양쪽에서 그 후퇴를 해야 되는데 상대편에 여기에 뭐가 있죠? 국유지 도로가 있죠. 그러니까 국유지 도로에서부터 얼마까지 6m가 되는 폭까지 건축선 후퇴를 해갖고 도로를 만들어준 그런 땅입니다. 용도 지역은 보존관리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보면 그러니까 일반 계획관리 지역보다는 조금 그 불리하다고 봐요. 공장이나 창고 같은 걸 건폐율과 용적률을 다 찾기에는 불리하지만은 주택을 짓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여기는 보면 보시다시피 전부 다 여기 뭐예요? 주택가예요. 이렇게 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이렇게 분할을 해갖고 같이 이것처럼 주택으로 분할을 해서 매달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 여기는 공장이나 창고를 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매도만 해서 분할을 해서 택지로 팔 수 있다 그러면 거의 감정가 그대로 팔 수 있는 땅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제가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이나 창고 같은 것도 땅을 투자하는데 많이 볼 수 있겠지만, 이 땅도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한 둘이나 이렇게 사서 분할을 해서, 또는 서너시나 사서 분할을 해서 택지로 그러니까 택지로 한두 필지만 잘라서 매매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팔아가면 아주 좋은 땅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명이 공유를 사서 분할을 했다고 쳐도 실질적으로는 같은 주인으로 해서 같이 두 필지를 개발해서 농지 전용을 해서 팔을 때는 그 같이 수익을 같이 잡고, 또 나머지 두 필지 만들어 팔고 또 두 필지를 팔고 해서 한 3, 4년, 4, 5년간에 전체적으로 팔아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땅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도로가 여기 가운데 뭐가 이렇게 포장을 다시 했죠. 뭔지 몰라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배수로를 만들어 놨든지 아니면 가스를 만들어 놨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쪽에서 가구들이 여러 명이서 이게 우리 같이 도시가스 신청하자, 여러 명이 같이 하자, 그럼 도시가스 같이 끌었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포장한 것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제가 확인해 보지 않은 건 모르겠고, 아니면 배수로를 같이 만들자 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이건 도로 만든 후에 다시 보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찰 받는 땅은 이 오른쪽에 이 땅이고, 맨 끝에 여기도 보면 건물이 지어진 것이 있죠. 이만큼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 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투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